CPI가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이유로 자산시장은 환호를 했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4만 고지를 넘는 기록을 세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CPI 얘기, 그중에서 주거비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주거비가 CPI의 키를 쥐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 CPI 움직임도 여튼 이 주거비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주거비, CPI에서 보는 주거비. 1년 전부터 다들 전문가들이 떨어진다고 앵무새처럼 외쳤지만 여전히 견고한 주거비. 이번 달에도 에너지와 함께 무려 CPI 월간 상승의 70%를 차지한 주거비. CPI에서 본 주거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끈질긴 것이고, 또 떨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좀비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주거비라는 게 도대체 CPI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는 CPI에서 무려 약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CPI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조금만 움직여도 CPI는 크게 변하고, 따라서 주거비가 변하지 않으면 CPI는 도저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를 이루는 항목을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거비를 시중 렌트비, 즉 임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임대료 비중은 약 8%, 7.6%밖에 안 되고요. 27% 정도, 26.6%가 찍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3배 넘는 비중으로 중요한 게 흔히 이 간주 임대료라고 불리는 OER입니다. 이거 약자죠. OER. 그러면 이 OER이 뭐냐? 집주인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살지 않고 이걸 렌트를 줬다면 이 렌트비가 얼마일지를 계산해서 그거를 임대료로 환산해서 CPI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안 내니까 CPI에서 빼버리면 될 텐데요. 하지만 미국 주민의 다수는 내 집에서 살고 있고 65%는 내 집에서 살고 있고 임대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더 소수입니다. 35%입니다. 최신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65, 35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의 가상의 임대료를 제외하고 3분의 1만 차지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내는 임대료만 반영해서 CPI를 계산하면은 미국의 진정한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통계 당국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65%의 내 집 소유자들의 가상의 임대료를 수집을 해서 이걸 CPI의 높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가상 임대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물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렌트를 준다면 유틸리티, 관리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가구 다 빼고 얼마의 렌트를 줄 건가요? 이렇게 정부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 대답을 하면은 그게 통계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로는 근데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거래 사례 조사를 합니다. 주변에 월 5,000달러에 임대했던 집이 보니까 5,500달러에 새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타운, 이 주변 임대료가 10% 오른 것으로 감안하고 이걸 OER, 간주 임대료에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OER의 샘플링 방식은 단독주택에 더 많은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약 70%의 샘플을 단독주택에서 뽑고요. 나머지를 아파트 같은 주거비 중에서 30%를 뽑습니다. 이건 논리가 간단해요. 왜냐면 주택 소유자가 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임대 시장에서는 약 35%의 세입자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세입자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뽑을 때 뭐가 더 많이 뽑힐까요? 당연히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든 거래 사례가 더 많이 뽑히겠죠. 거래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상품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주변 거래 사례에 따라서 이걸 보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OER 샘플의 30%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OER은, 즉 간주 임대료는 비교적 정확하게 뽑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OER의 70%를 차지하는 게 단독주택인데 이거는 임대시장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 자체가 잘 안 뽑혀 나옵니다. 보통 세입자가 1년만 살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국에서 단독주택에 세를 사는 사람들이 1년, 2년마다 막 점프해서 집을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단독주택 평균 세입자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아파트 등 2.5년보다 좀 더 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가 덜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생깁니다. 게다가 단독주택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거래 사례를 반영해서 보정치를 바꾸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서 뽑은 OER은 다분히 후행하게 되죠. 현실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R의 70%가 이 단독주택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CPI의 주거비에서 OER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CPI의 한 27%, 26%가 OER이고 실제 렌트는 8%에 불과하다. 근데 이 OER의 70%는 또 단독주택에서 뽑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OER이 진로 임대료, 비교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진로 임대료 지수에 비해서 훨씬 늦게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늦는 거죠. 현실 반영이. 또 늦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분히 이러나 저러나 후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신규 렌트 임대료 지수는 이 노란색인데요. 굉장히 진로 수치와 비슷한 모양으로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월이 이번 FOMC에서 얘기한 이 주거비의 현실 반영이 생각보다 훨씬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준 위원들도 주거비의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 알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 이렇게까지 현실 반영을 늦을 줄 몰랐다. 이런 점을 겪어보니 새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이 OER이라는 게 현실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것이냐? 그거를 이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완만하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 진로 지수를 봐도 끝이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OER이 진로 임대료 지수를 후행한다고 해도 이 내려오는 속도가 더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OER은 집값에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르면 렌트비를 책정할 때 거기에 임대 수익률 몇 프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간주 임대료를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OER도 오르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주택 가격 지수,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OER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 하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비는 본질적으로 통계가 뽑혀 나오는 과정의 왜곡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CPI에서 주거비 비중은 절대적이다. 36% 정도 한다. 근데 이걸 뜯어보면 진짜 렌트는 8 정도고 간주 임대료라는 놈이 27 정도 한다. 근데 OER은 70을 단독주택에서 30을 아파트 등에서 샘플을 뽑는데 정작 임대시장에서 아파트 등 상품은 65고 단독주택은 35만 차지한다. 표준화된 아파트 등의 상품은 데이터 반영이 빠르지만 단독주택은 임대 주기도 길고 데이터가 뽑혀 나오는 샘플도 적어서 데이터가 후행한다. 그래서 CPI를 좌지우지하는 이 주거비의 핵심인 OER은 왜곡이 있다. 이거는 사실이다. 근데 또 이 OER은 집값이 연동이 되는데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지겨운 주거비가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게다가 진로 렌트 지수도 끝단위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1년 전부터 다들 주거비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예측이 틀리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자세하게 주거비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PI의 핵심 중의 핵심인 주거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